그래서 밥 먹자. 네, 드시죠. 오늘 뭐예요? 오늘 순대국밥. 아, 부산 사람들은 순대국밥을 굉장히 근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대국밥 하신다고 했을 때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요? 그 한마디 하려고. 아, 근본 없다는 얘기 한마디 없다. 하려고. 근본 없다는 것은 이제 돼지국밥만이 진퉁이다. 네. 혹시 순대국밥을 준비하신 이유가 대통령이 또 이제 국밥충이잖아. 충분해야 돼요? 우리 국밥충들끼리는 그 정도는 양해가 가능해요. 국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너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국밥에 소주 한 잔이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또 대통령님께도 네. 한 숟가락 청해드립니다. 대통령은 술이든 밥이든 그 간판 없는 집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근본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 네. 또 한 분의 이제 근본 없는 정치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국민의힘에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쓸모없는 정치인이라면 참 쓸모없는 정치인. 네. 울산 출신의 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판사죠, 판사. 근본 없는 분이죠. 네. 네. 판사인데 네. 나경원 이후로 그렇게까지 판사인지 잘 모르겠는 정치인 오랜만에 봅니다. 판사보다는 이제 재단사에 가깝더라고요. 울산에 땅 산 거 보니까 나는 대로 땅 사놨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잘라가지고 다른 네. 사람. 나 어디 뭐 아프리카 식민지 지대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길 나는 대로 잘 알아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예, 돌려서. 재단사가 가위로 이 천을 썰듯이. 느낌, 우리 근본 없는 정치인 김기현 정치인이 뭐 했나요? 이번에 또 당대표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워낙 근본이 없으니까 보수 내부에서도 인기가 없어요. 근본 없으신 분이어가지고. 맞아요. 요렇게 약발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준석 선생이 가르쳤느냐면 이럴 땐 이대남을 꼬신다. 요 전략으로 가는 거죠. 네. 팬코에서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은 이슈를 던지는 쪽으로 네. 지금 이제 주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이.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남자들만 억울할 수 없다. 여자들도 군사훈련 받아라. 국방의 의무니까. 그래서 요거를 페이스북에 빨간색 바탕에 빵빵빵빵 찍어서 딱 올렸어요. 사실상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대표 혹은 윤석열 후보가 하던 거를 그대로 카피하는 거죠. 지금. 뭐 6자 공약 뭐 이런 거. 그런 거 딱 네.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이대남들 좋아할 컨셉 군대에 여자 보내기. 요런 거를 지금 딱 가지고 튀어나오셨습니다. 이게 그 여자도 그 훈련 받으라는 거는 어떤 거였죠? 특정하진 않았죠. 한 줄로 해서. 군대를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학교 다닐 때 뭐 따지지 마. 그러니까 물어보면 알겠습니까, 김기현이? 그냥 누가 옆에서 찔러주니까 이거 대표님 이거 좋습니다 이런 거 하니까 아마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저 대통령실에 가 있는 강기훈이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극우 유튜브 하던 애들. 새벽당이었나요? 네. 그런 애들 있어요. 네. 그런 애들 중에 짜시래기 하나 어디서 또 받아왔겠죠. 경성동한테 꼬아왔든지 뭐 이런 받아와가지고 걔가 요거 하라니까 질렀겠지. 뭐 김기현이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했겠습니까? 물어봐도 모릅니다 어차피. 이게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렇죠. 그냥 던지기만 했군요. 뭔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네. 우리가 국밥 말아먹으면서 하고 있는 이 대화가 그 당 의원총회보다 고급져. 그냥 그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군대 얘기는 사실 최근 들어서 좀 굉장히 빈번하게 된 떡밥이긴 해요. 남자만 가는 군대 방안이 남자만 가는 이 징집 제도가 적절한 것이냐 요거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20대 청년들이. 근데 나는 진짜 좀 억울한 게 뭐냐면 나 이 문제를 되게 오래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남녀 갈등 문제를 얘기할 때 사실은 병역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군대. 항상 걸려요. 네. 생각해보세요. 군대 얘기하면 남자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게 뭡니까? 그 헌재 결정으로 이제 날라간 거 군 가산점 제도. 그거 네. 지금도 얘기해. 20년 됐는데. 다시 돌려달라. 그거 돌려달라. 근데 사실 그거는 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느냐? 그럼 여성은 군대를 애초에 안 가는데 그러면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그렇게 억제하면 어떡하냐? 또 하나가 네. 뭐냐면 군대 가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한테만 그게 효용성이 있는 거지. 제네럴하게 모든 남성들한테 적용되는 혜택도 아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위헌 결정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국가가 나머지 군 장병들한테 뭔가 좀 보상 체계를 만들어서 돌려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낫죠 그냥. 그냥 손 놔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억울충이 된 거거든 얘네들이 그렇죠. 이제. 서경석 씨만 좋은 거죠. 왜요? 에드윌. 여론조사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2020년대 들어서는 뭐 당연한 거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도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되느냐를 질문하면 20대 30대 여성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온다는 게 뭐야? 그 찬반이. 찬반이. 네, 저는 딱
그래도 여성들은 가야 되니까 안 가던 거 가야 되니까 안 간다, 안 가야 한다가 압도적으로 높을 줄 알았거든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래요? 내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여성정책이나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조사 결과들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그 내용이 있어. 내가 오늘 씨발 얘기하려고 준비를 해왔어. 내가 진짜 존나 이거 내가 옛날에 이거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에도 제출한 거 압니까 이거? 알고 있습니다. 요거 만들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봤거든 내가. 2019년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네. 병역 담론의 전환을 위한 기초 연구입니다. 네. 징병제가 남성 차별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59.9% 60%죠. 오. 동의한다. 물론 이제 남성이 67.5%가 찬성해서 얘네들이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네. 여성도 과반이 넘어요. 51.8%가 남성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자,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62.5%가 동의. 오. 근데 여성 중에서도 53.7%가 동의를 했습니다. 과반이 넘었네 다. 과반이 넘습니다. 음.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연구 보고서에서 제가 주목했던 게 뭐냐면 사회 복무제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온 얘기였습니다. 사회 복무제면은 대체 복무를 대체 얘기하는 거예요? 복무를 조금 더 넓힌 개념이죠. 간호, 요양 그렇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공 서비스 분야에 투입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아.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이제 교도 업무 쪽으로만 집중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형벌 개념이기 때문에 벌을 내는 그거에 거죠. 대해서 네. 이제 이 논란이 많아. 네. 근데 이걸 아예 사회복무 시스템으로 좀 넓게 봐버리면 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개념 자체가 넓어지는 거예요. 전방에 군대 가가지고 이제 뺑이 치거나 유격하거나 하는 이것만 병역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병역 비스무리한 것들 다 담당하면 그게 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게 된다. 이런 개념 넓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성도 소위 군대에 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찬성하십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그때 만들어가지고 네. 냈던 거예요. 대선 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이 병역 문제를 해결 안 하면 헌법상으로 영원히 2등 시민 취급을 받아. 아 너네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군대 안 갔다 왔잖아. 저버린 사람이니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회생활 하면 할수록 짜증난다고.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하면 남자애들 그 얘기 하거든. 군대 갔다 왔다. 나는 군대 갔다 왔잖아. 그럼 여자애들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임신을, 아니, 그건 좀 다른 문제니까. 그건 싸움이지, 그냥. 그건 논쟁이 아니에요. 아. 그렇게 돼버려. 근데 그럴 거면은 전 국민이 다 국방의 의무를 공평하게 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일정 기간이라도 맞춰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자꾸 군대 안 가려고 하고 네. 이 민주당 아저씨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아, 모병제로 해야지 그거를 자꾸 징병제를 유지하려고 하면 자꾸 이 얘기들을 이 아저씨들 하는 이유가 뭐냐? 군대에 간다는 거를 천시해서 그래요. 천하게 보는 거야. 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벌 받는 거야. 어. 왜 가냐? 안 가야지. 우리 자식이 뭐 컸을 때는 통일돼가지고 군대 안 갈 거야. 네. 이렇게들 민주당 아저씨도 얘기해요. 아니 병역의 의무는 헌법상의 시민의 권리이자 신성한 의무인데 네. 왜 이렇게 천시하냐 군대 가는 거를. 음. 근데 우리가 이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을 아예 바꿀 필요가 있다. 소중한. 민주 시민이라면 병역을 한다. 민주 시민이라면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그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 대한민국 시민이다.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시민권에 대한 개념도 바꿀 수가 있고 이걸 단순하게 여자도 군대 가! 이런 무식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어떻게 하면 병역의 의무를 공평하게 나눠지고 그게 시민의 자격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이 나라의 기준인 거죠. 그렇죠. 이 나라 헌법의 기준이고 이 나라 그렇게 되면 민주시민의 병역 기준. 의무를 천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가는 거야. 대신에 돈 빵빵하게 월급 챙겨주고 네. 전방 갔다 온 애들은 전방 갔다 온 희생에 걸맞게 딱 군대 뭐 1년 6개월 갔다 온다. 그만 돈 1,000만 원 추가로 주는 거야. 퇴직금. 1년 정도는 너는 걱정하지 않고 취업에 집중할 수 있게 나라에서 보조해주겠다. 한 달에 100만 원 주는 셈 치고 퇴직금 1,200만 원 주는 거죠.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여성들도 병역 의무를 진다는 거에 대해서 시원해들고 그럼 갔다 오면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남자 여자가 막 싸우다가 씨발 너 군대 어디 갔다 왔냐? 그럼 여자가 24단이거든 시대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약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요거를 이제 남녀 개병제 또는 양성 징집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처럼 군대가 아니고 대체 복무까지도 열어주는. 이스라엘 대체 보면 많아요. 아 그래요? 거기도 이제 병원도 있고 뭐
그런 어떤 공공 서비스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병역들이 많아. 근데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냐면 우리 태어날 때는 한 해에 태어나는 애들이 10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20만 명이 안 돼. 작년 26만 명. 4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군대에 데리고 갈 애들이 없어요. 없어요. 60만 장병이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지가 안 돼. 네. 그걸 이제 줄이는 거는 줄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아저씨들은 또 요담에서 그 얘기하는 거야. 아유 언제까지 이렇게 딴개들 많이 해가지고 휴전선에 깔아놓고 이렇게 할 거냐. 다 기계로 대체하고 오병제로 해가지고 조금 소수 정예만 유지하면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게 안 돼. 모병제 소수 정예로 해서 유지되는 군대는 미국밖에 없어. 전투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모병제 군대라는 거는 미국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미군도 맨날 모병 안 돼가지고 골머리야. 병역 자원의 질이 떨어진다고 맨날 골치를 썩어요 거기도. 그 뭐 사진 이런 거 쓰고. 그치 이런 거 쓰고.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어차피 모병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분단 국가에다가 중국이나 러시아도 상정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병력은 유지해야 돼요. 된다. 그러면 이 병력자를 뭘로 채울 거냐? 안 돼요. 이게 정예화를 유지하려면 결국은 병력 자원이 많아져야 돼. 여성들 중에서도 전방에 나도 가서 뺑이 치고 남자애들이랑 똑같이 근무하고 그리고 나올 때 한몫 잡아가지고 나와서 사회생활 준비한다. 이런 사람들은 가고 아니면 이제 뭐 통신장비라든지 네. 운전 분야, 수송 분야라든지 병참 분야라든지 이런 데 뿌려서 나누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막 93%씩 징집해가지고 군대 가면 안 되는 애들도 전방에 가 있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학교 다닐 때부터 교련? 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기현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그냥 교련 부활시키자는 거잖아. 그렇죠. 그 수준이에요. 얼마나 소극적인 얘기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던지는 거고. 약간 특활 활동이에요, 그러면. 자기들 딴에는 사실은 이건 뭘 못 벗어나는 거냐면 여자를 무시하는 그 범주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야 여자들이 무슨 군대야. 거기 저 소꿉놀이 하듯이 그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서 그냥 뭐 구급약 뭐 이런 거 쓰는 거나 좀 배우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교련하듯이 그런 기초 훈련만 받아. 딱 여자들을 거기 한정 지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이게 모욕적이라는 거죠. 오히려 반여성주의적이고 여자들을 병역의 의무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자기들끼리 그거를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아저씨의 마음속에 들어있다. 왜냐면 지가 군대 갈 거 아니니까. 이런 거라는 겁니다. 김기현은 별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군대는 안 해. 너네는 뭘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안 만들었으면 할 거라는 거 알고 던지는 거지. 그러면 논의할 필요 없이 그냥 잠깐 반짝 20대 남자들아 나를 좀 봐 하고 끝나는 거네.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거의 대응을 안 하잖아. 대응을 하지 않죠. 김기현 뭐라고 떠들지 마. 어차피 당내 선고용이라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2024년 총선 지나고 우리가 뭐 27년에 대선인가요? 그때쯤 되면은 더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보고서를 올렸을 때도 무시당했고 다른 민주당계의 아저씨들, 정치인들이나 뭐 이제 스피커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야 여자가 무슨 그건 여자들한테서도 표 안 되고 남자들한테도 표 안 돼 라는 얘기로 그냥 너무 이렇게 철벽을 쳐버리더라고.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진지한 정책적 이슈로 다뤄져야 민주당한테도 미래가 있다. 지금 민주당이 너무 관성대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그냥 반대. 뭐 여성 뭐 교육훈련 그 군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그냥 반대. 다 그냥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야. 똑같은 인식이니까.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뭘 배웠느냐? 이런 얘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이게 미리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27년에 만약에 이준석이 돌아와서 이걸 던진다든지 아니면 김기현이 헛소리를 지금은 처음엔 던졌지만 당 내에서 이게 되는 것 같은 얘기가 된다. 이거 좀 먹힌다 싶으면 지들이 막 발전시킬 거거든. 그럼 그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군인의 직계이자 실제로 군대 갔다 온 우리 최태원의 차녀인 최민정 양을 영입을 해서 민주당에서 훌륭한데? 거기 해군 장교 출신아요? 맞아요. 데려와서 이 얘기를 훌륭한데? 심도 있게 하면 영입 인사 1호 어떻습니까? 영입 인사로 최민정 양. 네. 네. 쉽진 않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혼 문제가 남편에 있어서. 그러나 그것만 극복한다면 그 정도 인사가 들어와서 나 가봤다. 그렇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다 복무했다. 어. 라고 얘기해서 드라이브를 한번 건다면.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 젠더가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사안은 웬만하면은 권인숙 의원이라든지 같은 여성 편의 의견을 인용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내가 합리적으로 얘기해도 내가 남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라고 들릴 수 있거든요. 그치. 권인숙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2019년에 한국일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20대 남성 기저에 있는 이제 불만은 남아 선호 사상이 끝난
시대에 태어난 남자인데 남녀 차별은 여전히 상위 연령대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남녀 차별을 없애야 한다. 여성 우대가 돼야 한다라고 20대 남자애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그렇죠. 얘는 특히나 군대를 가고 있다. 네. 보상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인용을 해서 얘기하면은 상대편이 사실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먼저 여성 쪽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니까.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좀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왜 이상하게 국회만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속 들어가. 국회만 얘기하면 거친 말이 나올 뻔했어. 거친 말이 나올 뻔했네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책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여성학자 권인숙이 교수 시절에 쓴 대한민국은 군대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역 문제와 한국 사회에 대한 걸 네.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본 책인데 저도 거기서부터 시작한 문제 의식이거든요, 이게. 내가 군대 가는 게 억울해서 여자들도 보내자라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군대 얘기를 천시하고 군대 얘기를 슬쩍 하고 넘어가거나 군대 얘기 오래 하면 싫어하고 무시하고 아니면 심지어 정치인들도 이건 그냥 쓱 치워버리고 기껏해 급식 얘기나 하고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느냐. 이건 정치인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당에 우리가 86 물러가라고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그 86 세대들이 학번과 출생 연도를 딴 거잖아요. 그렇죠. 그 86 세대들이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또는 그 위에는 똑같은 아재 세대들이 있어요. 이 똑같은 아재 세대들이 양당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김기현 의원의 인식을 민주당의 또래 의원들은 똑같이 가지고 똑같이 있죠. 갖고 있는 거예요. 세대 공유야, 세대 공유예요, 진짜. 이건 정당이 차원이 아니고 세대 공유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세대가 다른 얘기를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들은 곧 은퇴할 시점이고 우리가 곧 기성세대가 돼서 이 나라를 끌어가야 되는데 이 나라를 끌어가는 근간이 사실 국방이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김기현 까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양쪽에 있는 아재들 다 까게 됐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요거는 밥 먹으면서 가볍게 얘기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로서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학교 수준에서 뭔가를 여자도 같이 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병역의 의무를 한 거다라는 이건 낡은 인식에서 일단 하나 탈피해야 되고 그건 오히려 여자들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구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본질적인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이 되는 기준을 마련한다. 그렇지. 요 세 가지를 스텝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국밥 먹으면서. 네. 자 그러면 이게 국밥 민주당 입당하세요. 저는 한 번 했으니까 저는 한 번 하고 떨어졌으니까 야. 직접 들어가서 얘기하고 오세요. 그 좋은 거 너나 해. 밥 먹으면서 네. 대한민국의 미래와 네. 국방과 시민권에 대해서 네. 아주 심도 있는 얘기를 돼지국밥 전문가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 먹어봤습니다. 네. 맛있어. 그만 먹어.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